오늘은 이제 48조 뭐냐면 개체군과 군집입니다. 맞습니까? 개체군. 여기 화면에 보이나? 좋아요. 자,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유림이. 양이요. 같은 종이고 다른 종인 거 맞죠? 중요합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인 개체들의 모임이야. 맞죠? 그 다음에 군집은 다른 종인 개체군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요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개체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개체군을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해야 될 건 개체군의 밀도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 사용하는 밀도의 개념은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이제 생명과학, 특히 생태학 파트에서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조금 어색하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개체군의 밀도는 서식지의 면적분의 맞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피 개념이죠. 맞지? 개체 수가 되는 거야. 되겠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맞죠?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괜찮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거는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면 돼요. 맞죠? 근데 서식지의 면적은 웬만하면 뭐 크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 맞죠? 뭐 요즘 시대 뭐 북극 같은 경우는 뭐 북극곰이나 남극이 이제 펭귄 같은 경우는 서식지 면적이 요즘 시대에 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는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얘는 뭐 어떤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닌 이상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얘가 중요하죠. 맞나?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개체 수를 늘리는 건데 개체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죠? 죽이면 안 되고요. 사냥이요? 사냥도 아니,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출생이 있겠죠. 맞나? 출산이 이제 포유류들 맞죠?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 근데 이제 알을 낳는 동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입이 있겠죠. 맞나? 이입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뭐 선생님이 왜요? 감정이입 하셨나요?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왜 웃으세요? 자, 이입은 뭐냐면 이런 거죠. 쌤이 원래 고향이 어디죠? 뭐라고? 충남이라. 아니. 뭐라 했어? 부산이시죠? 목포, 울산. 목포, 울산, 부산. 뭔데 도대체? 울산. 울산이죠? 네. 방금 신 뭐라 했어? 신안이요. 아니요. 아니요. 혼자 평소에 쌤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아프리카 초원으로 예시를 들면 아프리카 초원이 넓잖아. 여기 사자무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사자무리가 있을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쪽 사자무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이 숫사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먹이도 제대로 못 구해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자 한 마리가 나는 이 개체군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래가지고 다른 개체군으로 이입될 수도 있겠죠. 맞나? 여기는 이제 사냥도 잘하고 먹을 것도 많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이입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똑같은 개념으로 선생님이 이제 울산 살다가 울산 마음에 들지 않아.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죠? 서울 왔죠. 더 마음에 들지 않아 서 다시 울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한 개체군에서 다른 개체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 들어간 곳을 이입이 되고 이쪽 나간 곳은 이출이 되는 거야. 맞죠? 이출이 되면 개체군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고 또 사망이 있겠죠. 맞나?
어떤 개체가 죽으면 그 개체군의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야. 알아들었나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고 있어요. 맞나? 생장곡선. 요건 이제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할 게 많은데요. 한번 봅시다. 쌤이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알았어? 자,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개체군은 요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떤 개체군은 요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맞나?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개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개체군은 약간 지수함수 느낌으로다가 계속 증가하죠. 맞지?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실제 상황에서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당장에 우리나라로 쳐도, 맞죠? 요즘 출산율이 얼마죠? 거의 좀 또 떨어졌나?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정 커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어떤 자원의 제한도 있고,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간사로 치면은 집값이 너무 높아진다거나, 맞죠? 뭔가 이렇게 생활비, 맞죠? 너무 많이 들고 뭔가 이게 살기 힘든 환경적인 제약이 많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생장 곡선을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제 뭐냐면 실제 생장 곡선인 거야. 이거 이해하겠어요? 실제 생장 곡선이야.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론적, 실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 모양을 본떠서 알파벳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알파벳이죠? 그렇지. 얘는 J자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건 무슨 알파벳이죠? 그렇지. 얘는 S자 곡선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요거는 당연히 뭐 이론적이니까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런 환경적 제약이 없고 자원도 무한한 어떤 파라다이스 세계관에서 이제 가능한 거죠. 쭉 계속 올라갈 거야. 얘는 이제 더 공부할 게 없어. 근데 요 실제 생장 곡선은 처음에는 잘 성장을 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이제 수학적 용어로 치면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죠. 맞나? 요 점근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근선 요 구간을 뭐라 부르냐면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환경 수용력.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한국어 느낌을 좀 살려보면 이 환경은 이 개체군이 여기까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환경은 이 정도 수용 가능하다. 이런 의미야. 되겠어? 그래서 요 점근선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이때 이 개체군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 더 이상 성장하지 마. 이렇게 누르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 되겠나? 그래서 환경 저항의 예시에는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제한된 자원. 괜찮나요?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자원이 무한하면 우리가 경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너도 부자, 나도 부자, 우리 모두 부자인 거잖아. 맞죠?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제한된 서식지죠. 맞나? 서식지. 서식지가 제한되니까 서울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몇 명 정도 되지? 서울 인구? 1000만 명 되나? 서울 땅덩어리는 좁잖아. 근데 1000만 명이나 되니까 집값이 어때요? 비싸죠. 문제점이죠. 맞나? 그 다음에 경쟁. 그러니까 뭐 인간사에서는 뭐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건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떤 이 대자연에서는
항상 피식과 포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맞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이 잡아먹히면은 또 이제 개체군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어떤 그 환경 저항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맞나? 요런 것들이 이제 환경 저항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좋아요. 자, 이 그래프 상에서 요 그래프가 아마 책에도 있을 건데 쌤이 책에 없는 걸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가 자주 나오거든. 자, 실제 생장 곡선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좀 잘해줘야 돼요. 여기를 T1이라고 할고요. 여기를 T2라고 할게요. 괜찮나? 자, T1과 T2에 뭐를 이제 질문으로 던지냐면 이렇게 돼요. 생장률은 어디가 더 높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 자, 어디가 더 높아요? T1과 T2 중에서 생장률 어디가 더 높죠? T1? T2? T1? T2? T1. T1이야? 확실해? 자, 요렇게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생장률이 있고 생장량을 좀 적어볼게요. 되겠어? 자, 이제 좀 느낌 오나? 자, 생장량을 비교하면은 여기 개체군이 커, 여기 개체군이 커. 얘는 T2가 크죠? 맞지? 이건 이해되죠? 자, 생장률이라는 거는 누가 더 잘 클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야.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미분계수의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수학이 왜 등장하나 싶지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크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때?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장률은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하겠어? 요 차이점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아들었나? 됐죠? 좋아요. 성민아 졸리니? 피곤한가요? 아닙니까? 이거 쌤이랑 했었나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이번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맞지? 여기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가면 개체군에 뭐가 나오죠? 생존 곡선 나온다. 맞죠? 생존 곡선. 자, 얘는 또 그래프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그래프 3개를 쌤 한번 그려볼게.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이제 제1형 곡선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있고요. 요 노란색이 제2형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뭐죠? 제3형 곡선이야. 맞나? 3형 곡선. 그러니까 요 X축은 당연히 시간축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는 개체군, 살아남은 개체 수를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자, 1형 곡선은 그래프 느낌 살려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기일 때 잘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아기 때 잘 안 죽어.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크거든요. 맞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 수명이 다 돼가면 확 죽어버리죠. 맞지?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뭐죠? 인간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제1형 곡선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1형 곡선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포유류들. 당연히 우리 포유류에는 대표적으로 인간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을 놓는 게 아니라 새끼를 놓는 거야. 그러면 새끼를 넣으면 조금 더 이제 어떤 뭐 모성애도 강하고 이 아기를 좀 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죽을 확률은 작아요. 맞지? 대신에 그 한 번 놓을 때 많이 놓아, 적게 놓아? 적게 놓죠. 적게 놓고 굉장히 소중하게 키운단 말이야. 맞습니까? 제1형 곡선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가면 뭐랑 헷갈리냐면 얘가 제2형 곡선인 건 잘 알아요. 근데 이거랑 이게 이제 헷갈려. 얘가 1형이었나? 얘가 3형이었나?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때 이제 뭘 이용하냐면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알았나?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럼 인간이니까 몇 형 곡선을 가져가야 돼? 1형 곡선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1형 곡선임을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형 곡선은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간 자연의 섭리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을 확률이 어떤 거야? 일정한 겁니다. 맞죠? 늘 죽을 확률이 일정한 케이스는 보통 뭐가 있냐면 조류들, 새들이죠. 새들. 맞나? 새들이 좀 그렇고 또 누가 있냐면 초식 동물들. 다람쥐나 어떤 청설모 같은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늘 포식자 위협에 노출되다 보니까 늘 죽을 확률이 일정한 상태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죽을 확률은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쭉 천천히 이렇게 약간 1차 함수 맨키로 감소하는 거죠. 되겠어? 오케이. 자, 제 3형 곡선은 뭐냐면 요거는 좀 극단적이죠. 어렸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 어떻죠? 많이 죽어요. 다 죽죠. 거의. 맞지? 그리고 살아남은 놈이 끝까지 어떻게 돼? 살아남는 거야. 맞죠? 대표적인 예시로 양서류나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다음에 악어 이런 애들 맞나? 어류 요런 애들. 악어 어때? 악어 좋나요? 쌤도 좋아합니다. 요거 뭐죠? 라코스테 맞죠? 악어. 쌤 항상 요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재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 파트 설명할 때 늘 하는 레파토리가 좀 있기는 해요. 혹시 영화 고지전 본 사람? 영화 고지전 봤어? 누구 나오죠? 나나요? 이재훈 나오고. 이재훈 아시나요? 잘생겼잖아, 맞죠? 고수 나오죠. 고수도 잘생겼죠. 그 다음에 신하균 나오고 유승용 나오고 맞죠? 이때 이제 그 고지전 내용이 뭐예요? 그렇지, 고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전이겠죠. 이제 그 6.25 거의 막바지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6.25 막바지 시점에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어떻게 결정했죠? 마지막 최후의 전투의 최전선을 경계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휴전 협정을 했는데 휴전 협정 내용이 뭐였냐면 마지막 전투에서의 그 최종 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을 전선으로 몰아넣은 케이스죠. 그 마지막 전투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이재훈이 이제 드디어 휴전이다. 우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그 뭐냐면 마지막 전투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결정하겠다 이런 그 내용을 듣고 실망을 되게 하죠. 이재훈이 이제 이 부대 이름이 뭐였냐면 악어 부대였어요. 맞나? 악어 부대. 그래서 이재훈이 마지막에 이제 병사들 이제 마지막 전투에 가기 전에 병사들을 딱 모아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지죠. 뭐라고 했어, 이재훈이. 그다음에 또 이제 배우가 꿈이었던 사람으로서 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를 딱 하죠. 우리는 악어 부대다. 악어는 늪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 대부분 죽는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악어는 늪을 지배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우리는 이 전쟁터를 지배하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막 이렇게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요. 맞죠? 쌤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제3형 곡선에 대한 내용이다. 맞죠? 너무 맞잖아. 악어는 새끼 때 다 죽어. 근데 살아남은 놈이 성체가 되면 어떻게 돼? 그 늪을 지배하죠. 맞나? 그러면서 이제 이재훈이 우리는 살아남은 악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고 최후의 전투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 다 죽어요.
신하균 한 명 살죠. 그쵸? 신하균 한 명 살고, 이재훈은, 근데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딱 들으면서 쌤은 아무래도 이제 과가 생명과학과다 보니까 들으면서 이제 딱 든 생각이, 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이 생명과학적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이다. 맞죠? 제 삼형곡선에 대한 설명을 너무 완벽하게 했죠. 그쵸?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개구리도 어때? 올챙이 엄청 많죠? 그 전부 다 개구리 되면 징그럽겠지? 다 어떻게 돼? 다 잡아먹히죠. 그리고 살아남은 놈이 일부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제 연못을 막 뛰어댕기는 거야. 물고기도 알 엄청 놓잖아. 근데 이제 다 죽고 살아남는 놈이 끝까지 사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재재작년 수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이형곡선은 보면 이게 1차 함수다 보니까 요 구간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겠나? 그리고 요 구간을 T2라고 할게요. 맞나? 자, 이 간격은 똑같아.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자, T1과 T2의 개체 감소량은 어떻죠? T1과 T2의 개체 감소량은? 같죠? 라고 하면 틀렸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게 Y축을 잘 봤어야 되는데 여기가 1000이었어요. 맞나?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10이었어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T1에서는 몇 명 죽은 거죠? 900명 죽은 거야. 맞지? 900마리. 맞죠? T2에서는 9마리 죽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감소량은 어디가 많은 거야? T1이 많은 거예요. 맞나? 감소율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감소율이 같은 겁니다. 율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응으로 해야 되나? 이응이야? 얘는 리을이잖아. 받침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거 너무 어려워. 왜 그렇죠? 얘는 같아야 된다, 그치?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그래프 볼 때 Y축을 잘 봐야 돼요. 알았지? Y축 잘 보시고 요것도 그래프 해석할 때 이 지점과 이 지점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장 곡선과 생존 곡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어 밑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주기적 변동.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식과 피식이 나오고요. 포식과 피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나오죠. 따른 주기적 변동. 근데 이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은 지금은 안 할게요. 요거는 좀 살짝 많이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제 내신 공부할 때만 바짝하고 그냥 까먹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해. 포식과 피식이 중요한데 이 포식과 피식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스라소니와 눈신토끼가 많이 나와요. 되겠나? 누가 봐도 누가 피식자죠? 토끼가 피식자죠? 주토피아 주디.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포식자죠? 맞나? 얘가 포식자야. 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자연의 섭리 같은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 얘 양이 늘면 얘 양이 어떻게 되죠? 줄죠. 당연하잖아. 얘가 늘면 얘한테 위협이 되는 애가 늘어나니까 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 양이 줄어들면 얘 양은 다시 어떻게 되죠? 줄어들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돼, 다시? 그쵸? 이제 위협이 줄어드니까 얘가 다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 느낌인 거야.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왔나? 요렇게. 되겠어요? 요런 그래프 느낌이야. 누가 늘면 따라서 늘고 누가 줄면 따라서 주는 거야. 자, 이때 그래프를 요 땅으로 줘놓고 묻는 거죠. 빨간색이 눈신토끼야, 스라손이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빨간색이 뭐죠? 확실해? 빨간색이 뭐죠? 어? 아닌가요? 한번 답해봐. 빨간색이 뭔 거 같아?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빨간색이 지금 늘고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선행되는 친구가 피식자예요. 맞나? 그리고 뒤따라오는 게 누군 거야? 포식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 같은 거야. 눈신토끼가 느니까 먹을 게 많아진 스라소니가 뒤따라서 늘겠죠. 맞아? 아니, 스라소니가 느는데 눈신토끼가 뒤따라서 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그래프에서 빈칸을 뚫어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선행되는 친구를 뭘로? 피식자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거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얘가 눈신토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어떤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포식과 피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근데 3이지? 4죠? 맞나?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가. 이거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 자, 들어갑니다. 자, 요게 너무나 그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쌤이 딱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단어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지금 틀린 그림 찾기 해보자. 여기 적은 거랑 여기 적은 거의 차이점이 뭐야? 내 간이죠. 자, my liver. 그 생각하고 있었어? 쌤이랑 같은 생각 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얘는 뇌의 상호작용이고요. 얘는 뭐죠? 간의 상호작용이야. 맞죠? 맞나?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짚으려면 이렇게 가야 돼. 얘는 한 종 안에서야. 맞나? 개체군 내니까. 내란 안이잖아요. 맞지? 자, 근데 얘는 간이라는 거는 이게 서로 간자니까 뭐야? 그렇지. 종과 종 사이에서야. 맞지? 차이점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종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 되고 얘는 종이 최소 몇 개 나와야 돼? 2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되겠어?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 표현이냐 요 표현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맞나? 이게 이제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49쪽에 있는 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은 55쪽 3번 55쪽 3번에 있는 게 군집 내 또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보이나? 그러니까 49쪽, 55쪽 3번을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알았어? 차이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텃세. 두 번째, 순위제. 세 번째, 리더제. 네 번째,
가족 생활. 다섯 번째, 사회 생활 있습니다. 맞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종이 몇 개 등장해야 된다고? 하나만 등장해야 돼. 자, 텃새의 대표적인 예시하면 누가 있냐면 은어가 있어요. 은어 알아? 물고기죠. 얘네들 텃새 진짜 심합니다. 은어 무리가 있어. 거기에 새로운 은어 들어오잖아요. 왜 바깥쪽으로 배척해내요? 뭐 부리는 거야? 텃새 부리는 거죠. 맞지? 그럼 이 학원에 5년 동안 있었죠. 새로운 강사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텃새 부리나요? 어. 순이제? 좋은데? 순이제. 예. 짬순이대로 맞죠? 좋습니다. 예, 은어는 이제 그 무리, 원래 있던 무리가 새로 들어온 어떤 개체를 좀 배척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텃새죠. 순이제는 뭐냐면, 요 좀 구분을 해야 돼. 순이제는, 그러니까 싸워서 1등을 한 다음에 자원을 독점하는 케이스예요. 누가 있냐면, 수탉이 있어, 수탉. 닭. 맞나? 수탉. 수탉들은 이제 벼슬 크고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애가 일장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먹이를 주잖아? 그럼 누구부터 먹냐면 1등부터 먹는 거야. 1등 먹고 남은 걸 누가 먹어요? 2등이 먹는 거죠. 이게 순위제야. 리더제는, 리더는, 그러니까 싸움장이 리더는 아니잖아요. 맞지? 리더제는 본인이 앞장서서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굳이 예를 들면 이제 쌤이 있겠죠. 뭐? 리더죠. 그치. 리더제. 맞나? 기러기. 기러기들 나는 거 보면은 누가 리더인지 단방에 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제일 앞에서 나는 애들. 그 공기 저항을 혼자 온전히 감당해내고, 맞죠? 감내해내고, 그 바람을 갈라주잖아. 맞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뒤에 나는 애들 어때? 편하죠? 이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 자전거도 보면, 자전거 못 그리겠다.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아이씨. 자, 체인, 맞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잖아. 맞지? 타잖아 혼자. 오토바이 아니야. 자전거야. 맞죠? 자전거 경주도 보면은, 이 보통 쌤이 뭐 자전거를 막 그렇게 오래 타본 적은 있지만 많이 타진 않았는데, 피를 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자전거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부러 뒤에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 뒤에서 달리면은 이 사람이 공기 저항을 다 이렇게 공기를 다 갈라주니까 이 뒤에 사람은 평소 달리던 효율의 반만 내도 쫓아가진다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피 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고 결승 골인 지점 한 바퀴 전에서 어떻게 해? 이 사람 힘 빠졌을 거 아니야. 맞지? 추월해버리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고 이 사람은 야가 빠진, 넘어갑시다.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기러기가 보면은 앞에서 이제 통솔하는 게 리더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늑대 있죠. 늑대. 어떤 늑대 무리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떤 먹이 잡으러 갈 때, 사냥할 때 앞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게 리더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 몰라.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생명과학 원에서는 요렇게 배웁니다. 알았죠? 자, 가족 생활하면 누가 있냐면 사자 있죠. 맞나? 사자 무리들 보면은 이게 이제 가족 단위로 생활하거든요. 맞지?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 누가 있냐면 이거는 잘 외워줘야 돼요. 개미랑 벌이 있어요. 얘네 두 개가 너무 대표적이에요. 일단 이 친구들은 조금 무서운 애들인데 개인의 어떤 개인보다 집단의 생존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집단이 더 잘 살 수 있으면 기꺼이 죽는 애들이에요. 신기한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상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개미 하면은 여왕개미가 있고 뭐가 있죠? 일개미가 있죠, 맞나? 벌도 똑같지. 얘도 뭐야?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어요, 맞나? 이게 보면 여왕개미나 여왕벌은요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일개미나 일벌은 태어날 때부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요. 얘네들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가 XO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되겠나?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번식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의 목숨보다 누가 중요한 거야? 집단의 존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왕개미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야. 알아들었나요? 왜요? 왜 둘이서 이게 꽁냥꽁냥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종이 몇 개씩밖에 안 나왔어? 한 개씩밖에 안 나왔다, 맞지? 개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 늑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맞지? 자, 구분해 주시고. 자, 얘 바로 가겠습니다. 얘까지 하고 좀 마실게요. 첫 번째. 이건 55쪽이었나? 55쪽 있죠? 종간 경쟁. 맞나? 두 번째. 분서. 오케이? 세 번째. 공생. 네 번째. 기생. 다섯 번째. 포식과 피식이 있습니다. 되겠나? 자, 이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종간 경쟁은 뭐냐면 얘는 하나 적어 드릴게요. 종간 경쟁에서 좀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바로 오죠. 두 종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는 경쟁 베타 원리라는 게 등장합니다. 오케이? 경쟁 베타 원리가 뭐냐면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쌤 그래프가 카메라 화면에 잡힐까? 약간 잘려? 약간? 여기 그려야겠다. 알겠죠? 자, 이게 요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이따 경쟁이랑 기생을 좀 구분해서 설명 드릴 건데 경쟁 베타 원리는 두 종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 애는 어떻게 돼? 살아남아요. 맞나? 경쟁에서 진 애는 어떻게 되냐면 X 절편이 생겨요. 그 말은 무슨 뜻이지?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 분집 내에서. 알았지? 이게 경쟁 베타 원리야.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는 끝까지 이제 잘 살아남고 경쟁에서 진 애는 X 절편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기생이랑 구분을 해야 되냐면 기생은 여러분들 단어 느낌 살려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와 기생충이라고 했을 때 뭐 또는 사람과 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기생을 한다라는 건 얘를 숙주로 삼는다라는 거야. 맞지? 얘가 영양분으로 얻어오면은 내가 뺏어 먹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숙주가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상에서 차이점이 생겨. 한 놈은 이득 보고 한 놈은 손해 보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기생은 이득 보는 놈은 잘 살아남는데 손해 보는 놈은 손해는 보긴 봐. 근데 X 절편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아예 종에서 이제 경쟁에서 패배하면 다 사라지고 얘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구조는 똑같은데 그렇다고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고 이런 그래프가 보인다? 얘는 무조건 종간 경쟁. 얘는 기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당연히 대표적인 예시로는 개와 기생충이 있겠죠. 알아들었나? 요거는 한 놈은 이익을 보고 한 놈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경쟁 베타 원리 설명 이해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분서는 뭐냐면 분서는 나눌 분자의 서식지 서자야. 그러니까 경쟁을 일부러 피하는 거야. 야, 나 너랑 경쟁하기 싫어. 우리 따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분서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은어와
피라미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잡아야 돼. 은어다. 텃세. 바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은어가 여기 둘 다 등장하거든요. 은어만 등장하면 보통 텃세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은어와 피라미 해서 종이 몇 개 등장했어? 2개 등장했잖아. 맞죠? 얘네 이렇게 등장을 하면 분서입니다. 아시겠나요? 얘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고 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거 피라미를 여러분들 어감상 이거를 아마존에 사는 피라냐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라냐가 아니에요. 피라미라는 다른 물고기야. 알았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한 강줄기 라인에 같이 살거든요. 은어는 중심 라인에 살아요. 강 중심에 살아. 피라미는 강둑 외곽에 살아요. 서로 서식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분서라고 표현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솔새. 쌤, 이게 이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면 솔새만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새 안에 꽤 다양한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나무가 키가 어떻게 돼? 굉장히 크죠? 이게 뭐죠? 소나무야. 소나무에 사는 새를 다 뭐라 그래? 솔새라고 부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솔새가 종이 여러 종이 있는 거야. 솔새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종들이 있는 거야. 1층에 사는 솔새 종류, 2층에 사는 솔새, 3층에 사는 솔새, 4층에 사는 솔새, 5층에 사는 솔새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프리미엄층에 사는 솔새 뭐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맞죠? 이게 뭐야? 이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야? 분서라는 거예요. 맞지? 다양한 종들이 이 키 큰 소나무 안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높이를 다르게 해서 서식하는 걸 예시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었나? 네, 좋아요. 오케이. 그 분서는 뭐 그래프상에서는 의미를 크게 가지진 않아요. 어차피 서식지를 나누니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공생. 공생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리공생이랑 뭐죠? 그렇죠. 편리공생이라는 게 있어. 상리공생은 뭐냐면 서로 이득을 보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득이에요. 편리공생은 뭐냐면 한쪽만 이득을 보는 공생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득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한쪽이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손해도 이득도 아닌 케이스. 맞나? 자,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죠? 말미잘과 흰동가리 있습니다. 맞나? 흰동가리. 말미잘과 흰동가리. 그러니까 흰동가리가 포식자를 피할 때 어디에 숨어요? 말미잘에 숨는단 말이야. 맞지? 이거 상리공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악어랑 악어새가 있거든요. 악어랑 악어새는 상리공생이 아닙니다. 악어랑 악어새는 애초에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공생관계에. 이거 착각이야. 착각이에요. 알았죠? 악어랑 악어새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편리공생은 뭐가 있냐면은 거북이와 두루미가 아니고 빨판상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거북이가 이렇게 헤엄치잖아? 누가 봐도 거북이죠? 맞나? 안 보일까봐. 자, 거북이가 뭐 이동을 할 때 빨판상어가 나 움직이기 싫다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하냐면 지 빨판으로 거북이 배딱지에 딱 붙어요. 이렇게. 빨판 이렇게. 그러면 거북이 이동할 때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무임승차하는 거야. 편하다 이러면서 이제 택시 타는 거죠. 거북이 택시. 맞나?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제 목적지가 달라도 얘는 거북이를 따라가야 돼요. 거북이는 일로 가는데 얘는 절로 가고 싶은데 거북이 일로 가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맞죠? 어찌됐든 얘는 에너지를 안 들이고 거북이가 이제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무임승차를 하니까 빨판상어는 뭘 하죠? 이득을 보죠. 근데 거북이는 뭐 이득도 손해도 아닌 거야. 맞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편리공생.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상리공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당연히 둘 다 이득을 보니까 요랬던 개체군이 살짝 올라가겠죠. 맞나? 이게 당연히 요랬던 개체군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편리공생은 어떻게 될까? 한쪽만 이득을 보니까 요랬던 개체군이 한쪽은 이득을 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다른 한쪽은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야. 맞지? 요거 구분 되겠어? 얘는 얘만 넣을까? 요게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은 아까 했어. 뭐죠? 누구랑 누구? 눈신토끼와 스라소니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는 이제 주기적 변동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선행하는 친구가 누구다? 피식자다.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선행하는 친구가 피식자, 후행하는 친구가 포식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유림 이해되죠? 원재? 준서? 이해되시죠? 이거 우리 통합과학 할 때 했나? 요거 두 개 다 했었어요, 그때? 통합과학 할 때? 그건 아니었나? 졸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일단 좀 비교를 했고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간의 상호작용 비교했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번 이제 군집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페이지 54쪽 한번 봅시다. 군집입니다. 군집 보이십니까? 자, 군집은 이제 개체군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다른 종인 개체군들의 모임이고요. 지금 보면 요거 몇 개는 한번 책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 볼게요. 군집의 구조에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건데 누가 더 안정한 구조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서. 그물이야, 맞죠? 그물은 어때? 한 종이 멸종을 해도 다른 종들이 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이게 생태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유지하는데 더 편하다라는 거 맞나? 먹이 사슬은 한 종이 멸종하면 어떻게 돼? 다 무너진단 말이야, 맞지?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자, 두 번째,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해서 몇 종류 나오죠? 4종류 나온다. 한번 적어볼까?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그래서 4종류. 뭐죠? 첫 번째 무슨 종? 우점종. 맞습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이 군집 파트에서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별이 100만 개. 우점종. 맞나? 우점종은 뭐냐면 얘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종이에요. 높은 종. 맞나? 아니 쌤 그러면 중요도는 뭔데요? 싶잖아. 맞지? 이게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게 오늘 군집 파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중요도. 그러니까 요게 너무 중요하니까 일단 요거 냅두고 다른 거 먼저 하고 올게요. 두 번째 무슨 종 있어? 핵심종 있죠. 맞나? 핵심종은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거는 그냥 약간 말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많지도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아. 대신에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누가 있냐면 수달, 그 다음에 불가사리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달 양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근데 수달은 보면은 이쪽 가서 해 집어넣고 저쪽 가서 해 집어넣고 나뭇가지 모아다가 또 서식지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생태계의 순환을 좀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가사리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알아들었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죠? 무슨 종? 지표종 있나? 지표종. 지표종은 뭐냐면
그 지역을 표시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 들어봤나?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본 사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1950년도 영화인가 그럴 텐데 50년도 60년도 쌤 태어나기 전 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때 아역 배우가 지금은 할머니죠. 당연히 그렇겠죠. 몰라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안 들어봤나? 굉장히 명작인데. 에델바이스 에델 넘어갑시다. 편집할게요. 자, 얘 뭐죠? 노래까지 불러야겠어? 그럴 필요 없죠. 얘는 뭐냐면 고도 1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악인들한테 좀 유명한 식물이야. 이게 산악인들이 이제 산을 타다가 에델바이스를 딱 봤어.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내가 1000m 이상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표시하는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번째 뭐 있죠? 희소종 있다. 맞나? 희소종은 뭐 특별한 종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생태계에서 가장 수가 어떤 종인 거야? 적은 종인 거예요. 맞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우점종. 요게 이제 중요해. 우점종. 자, 우점종을 다시 적어보면 뭐가 가장 높은 종이라고? 그렇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종이야. 그러면 중요도가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거든요. 자, 중요도는 적어드릴게요. 중요도, 중요치라고도 하는데 중요도는 정확한 정의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피도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느낌이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갈 것 같죠? 맞나? 요 세 개의 값의 합을 중요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우점종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그 뭐를 많이 하냐면 이제 방형구법이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 그러니까 동물은 달라요. 동물 개체군을 계산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우진 않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식물 개체군의 우점종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방형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형구. 방구가 아니야. 웃겼죠? 방형구법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형구라는 친구 한 명쯤 있잖아요. 맞지? 없나요? 없나요? 없군요. 쌤도 없어요. 형구. 뭐라고? 너무 대충 지었나요? 왜? 이름 귀엽잖아. 형구야. 성이 방씨야. 좀 큰일 나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쌤도 이거 한번 해봤어. 대학교 실습, 야외 실습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봤는데, 방형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짜리 그 나무 격자판이에요. 그러니까 1m, 1m야. 되겠나? 그럼 얘 넓이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야. 요게 5 곱하기 5짜리 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어? 그러면 한 칸의 넓이는 얼마죠? 뭐라고? 0.04가 되는 거야. 맞죠? 이거를 당연히 수십 개를 식물 군집이 있는 곳에 무작위로 던져놔요. 되겠나? 식물 군집이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한다? 무작위로 던져야 돼. 이걸 가지런히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랜덤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무작위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쌤, 근데 너무 잘 그리는데? 맞죠? 동의하시죠? 자, 다시.
문어 좋아하세요? 응. 그래서 무너지게 그렸습니다. 진짜 아무 말이 나왔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있어. 맞나? 쌤이 뭐 이거를 수십 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4개만 할게요. 알았지? 자, 요게 지금 방형구 하나야. 그러면 쌤 지금 방형구 몇 개 그렸지? 4개? 4개? 4개 그렸어요. 맞나? 4개 그렸어. 성민이 맞죠? 방형구 4개를 그렸어.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적어 드릴게요. 밀도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방형구 면적분에 됐나? 전체 방형구 면적. 이거 밀도는 우리 했잖아. 면적분의 개체수야. 되겠어? 개체수. 그 다음에 빈도는 뭐냐면 빈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국어적으로 의미가 뭐야? 얼마나 자주 등장하냐는 거잖아. 맞죠? 이거는 전체 방형구 수분의 전체 방형구 수분의 개체가 등장한 방형구 수야. 되겠어? 등장한 방형구 수. 그러니까 이거는 수분의 수죠. 맞나? 방형구 수. 맞죠? 그 다음에 피도는 뭐겠어? 피도. 여러분들 피가 뭐야? 그 피 말고요. 만두피, 두피. 맞나? 맞죠? 덮여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맞죠? 피도는 뭐냐면 전체 방형구 면적분의 개체가 차지한 면적이야. 개체가 차지한 면적. 되겠어? 그러니까 면적분의 면적. 전체 면적분의 개체가 차지한 면적이니까 면적이니까 피도. 얘는 등장한 수니까 빈도. 얘는 이제 밀도의 정의대로 면적분의 개체수.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나?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임의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노란색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좋아하시나요? 개나리? 네, 좋아요. 개나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렸다. 괜찮죠? 개나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뭘로 할까? 녹색. 잡초요? 잡초는 이제 종이 아니죠. 그냥 진짜 잡스러운 풀을 전부 잡초라고 하니까. 약간 의미 있게 강아지 풀? 아, 싫어요. 아이씨, 민들레는 노란색이잖아. 네잎 클로버 어때? 괜찮죠? 약간 의미 있게. 여러분 행운의 상징, 행복의 상징. 다 알아요. 5개요?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있어? 5개 뭔데? 뭔데? 다섯 잎 클로버라는 게 있어? 애니에 뭐가 있나요? 어떤 애니? 5개면은 내가 봐서 돌연변인데? 자, 네이클로만 한번 해보자. 자, 쌤 하면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네잎 클로버. 맞죠? 그 다음에 빨간 거 뭘로 할까? 빨간 거. 장미로 합시다. 배고파. 사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먹어도 배고파. 피도가 뭐냐면은 전체 방형구 면적분의 개체가 차지한 면적입니다. 이게 아마 책에 있을 거예요. 55쪽에 적혀 있기는 해. 근데 뭐 따로 필기하실 분은 해도 됩니다. 자, 장미도 한번 쌤 해볼게요. 알았지? 장미는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됐나요? 요렇게 됐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뭐를 계산할 거냐면 밀도 계산할 거고요. 맞나? 그 다음에 빈도 계산할 거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피도 계산 방법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밀도는 뭐 분의 뭐라 했죠? 면적분의 개체수야. 맞죠? 지금 쌤이 방향구 몇 개 그렸지? 4개 그렸어. 하나의 면적 얼마? 아니. 요거 하나의 방향구. 그러니까 이게 1제곱미터라고 하죠. 맞나? 그래서 4제곱미터 어떻게 되죠? 개나리 몇 개야, 지금? 1, 2, 3, 4. 15개 맞나? 오케이. 요렇게 되겠죠. 따라왔어? 네잎클로버 몇 개입니까? 4분의 15야?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개 맞죠? 얘도 4분의 15네. 쌤 막 그렸는데 이게 똑같이 그렸네요. 맞나? 그 다음에 장미는요? 4분의 5니? 5네요. 요렇게 됩니다. 되겠어? 요게 이제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밀도 설명한 김에 이렇게 상대 밀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대 밀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게 수학이야. 상대라는 거는 전체 값을 100으로 봤을 때 그 개체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묻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체 밀도 분의 개체가 차지하는 밀도야. 맞죠? 개체가 차지하는 밀도를 뭘로 나타낸 거야? 백분율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 겁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 다 더하면은 어차피 분모가 4로 똑같으니까 그냥 분자끼리 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5 더하기 15 더하기 5 하면 얼마야? 30이야. 그 중에서 미안하다. 숫자가 좀 더럽네. 더 그려? 좀 지울까? 그냥 이렇게 하자. 쌤 막 그리긴 했어. 35개 중에서 개나리가 차지하는 게 몇 개죠? 15개.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면 괜히 이렇게 그렸다. 얼마야 이거? 7분의 300% 맞습니까? 오케이. 그냥 하자. 얘는 7분의 300입니다. 따라왔어? 퍼센테이지. 얘도 7분의 300. 이게 상대값인 거죠. 맞나? 그다음 얘는요? 7분의 100이네. 괜찮아? 요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합은 다 얼마야? 이거 3개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줘야 돼? 100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지? 이 3개의 합은 무조건 100이 나와줘야 돼. 이거 이해되겠어? 요게 상대 밀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빈도로 한번 가봅시다. 빈도는 뭐 분의 뭐야? 빈도는 뭐 분의 뭐? 전체 방향구 수분의 그치. 개체가 출현한 방향구 수야. 자, 쌤이 이제 이거를 수십 개 그리기 힘들어서 4개만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쉬워. 4개 중에서 개나리가 등장한 방향구 몇 개? 4개야. 4분의 4죠. 괜찮나?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는 그치. 4분의 2야. 맞죠? 장미는 4분의 2죠. 맞나? 따라왔어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대값을 계산하는 게 좀 쉽겠는데 당연히 상대 빈도도 어떻게 되겠어? 전체 빈도분의 적기도 민망하다. 그쵸? 전체 빈도분의 개체가 차지하는 빈도 곱하기 뭐 하면 돼? 백분율로 100 해주면 돼. 맞지? 이거 암산 되겠는데? 50, 25, 25 아니야? 맞죠? 50%, 25%, 25%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거 3개 합은 얼마? 100인 거야. 이거 3개 합이 100이라는 거 당연히 알아줘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빈칸을 하나 뚫어놔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겠어? 100에다가 나머지 2개 더한 걸 빼주면 되겠지. 맞나?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뭐야? 이제 뭐 남았지? 피도 남았죠? 괜찮아? 자, 피도 한번 해봅시다. 피도는 뭐 분의 뭐야? 전체 방향구 면적 분의 개체가 차지한 면적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당연히 4제곱미터입니다. 맞죠? 4분의 자
요 한 칸의 넓이가 아까 얼마나 했지? 그치? 0.04야. 그러면 칸수를 세가지고 0.04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거 개나리 몇 칸이야?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칸 맞나? 그러면 0.04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그렇지, 얘는 0.6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응.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도 전체 방향군 면적 4죠. 4제곱미터고 네잎클로버는 한 칸에 여러 개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한 칸으로 봐줘야 돼. 맞지? 몇 칸이야? 둘, 셋, 아니지. 15칸 아니지.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네. 맞죠? 오씨, 10칸이네. 얼마야? 0.4겠다.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장미는 몇 칸? 얼마지? 인가? 0.04 곱하기 5 하면 0.2네요. 따라왔어? 그럼 이것도 상대 피도를 구하면은 오, 이거 계산 쉬운데? 얼마야? 이거 0.6, 0.4, 0.2 다 더하면 얼마지? 1.2분의 0.6이니까 몇 퍼센트? 50% 맞나? 얘는 30이야? 아닌 것 같은데? 3 맞지? 좀 애매하긴 하네. 33. 이거 분수로 표현하자. 어떻게 돼? 1.2분의 0.4 곱하기 100이니까 3분의 100% 괜찮나? 그 다음에 얘는요? 3분의 50% 맞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세 개의 합도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어주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직접 해봐야 돼요. 하고 이제 중요도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맞지? 자, 중요도 갑니다. 중요도, 중요치. 중요도의 정의는 상대값들의 합이야. 7분의 300 더하기 50 더하기 50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00이니까 7분의 1000이야? 7분의 1000이네. 얘는 7분의 300 더하기 25 더하기 3분의 100이니까 뭐 나오겠죠? 뭐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뭐 나오겠죠? 근데 그냥 이게 쌤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예시 들긴 했는데 이거 세 개 중에서도 얘가 제일 크고 이거 세 개 중에서도 얘가 제일 크고 이거 세 개 중에서도 얘가 제일 크니까 결국 우점종은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우점종이 누구다? 개나리다. 이거 알아들었어? 개나리. 개나 줘버려. 지금 표정에서 느꼈어요. 저런 드립을 치다니 약간 이런 표정 맞죠?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암기해 주셔야 돼요. 밀도, 빈도, 피도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시고 이런 식으로 방형구 문제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를 하나 사실은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자. 좋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61쪽에 페이지 61쪽에 8번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지금 시간 3분 정도 드려볼게요. 8번. 61쪽에 8번. 한번 해봐요. 찍으면 안 되고 누가 찍는다 그랬어? 야, 뭐 처음 들어보는 식물이 많이 나오네요. 개망초, 페랭이꽃. 개망초는 이제 개망한 미안합니다.
생태계에서 이런 수학적인 계산을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옵니다. 가에서는 뭐야 가에서요? 61쪽에 8번. 8번. 알려주지 않을걸? 이게 보면은 숫자 계산을 안 하고도 답은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숫자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게 필요하다잖아. 그래. 해봐야지, 헌주야. 이렇게 어. 되네. 아. 응, 나 민규쌤이야. 나 왜 불렀는데? 간이 경식. 어, 맞아요. 같이 해볼까? 나왔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긴 게 숫자 계산 안 하고도 답은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참나물과 페랭이 꽃은 이미 다른 종이에요. 근데 한 개체군을 이룬다라고 하면 개체군의 정의에서 탈락이죠. 개체군은 같은 종인 개체들의 모임이니까, 맞지? 니은 틀렸고. 디귿도 그냥 보면 돼. 가에도 녹색 동그라미, 주황색 세모, 그러니까 참나물, 개망초, 페랭이 꽃 다 있고요. 나에도 참나물, 개망초, 페랭이 꽃 다 있어, 맞지? 그러면 식물 종수는 가와 나가 같다. 그럼 니은 디귿이 탈락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1, 기억이지, 그치? 응. 자, 근데 한번 물어보자. 참나물 밀도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개망초의 상대 밀도를 물었으니까 가만 딱 보자고. 가의 면적은 1제곱미터야, 맞지? 1제곱미터 중에서 참나물 개체 수는 몇 개예요? 1분의 5 아닙니까? 그 가에서만 보는 거야. 기억 문장을 보면 가에서 개망초의 상대 밀도를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 딱 보면은 가의 참나물 수는 5개니까 1분의 5. 가의 개망초 개수는 몇 개예요? 1, 2, 3, 4, 7개 맞나? 1분의 7이야. 맞죠? 가에서 페랭이 꽃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야 이거? 13개네. 1분의 13이죠.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죠? 25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5, 얘가 차지하는 게 7, 얘가 차지하는 게 13이니까 얘는 상대 밀도 얼마? 20% 맞나? 그치. 그러니까 참나물의 상대 밀도는 20%. 그 다음에 개망초의 상대 밀도는 28%. 이게 맞네요.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누구야? 페랭이 꽃의 상대 밀도는 52%. 맞나? 요렇게 구해지겠죠. 이게 이제 가에서만 따졌기 때문에 요렇게 구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가나를 통틀어서 물으면은 2분의 뭐시기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다. 맞죠? 오케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군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가 딱 하나 남았거든요. 56쪽에 4번 한번 볼게요. 군집의 천입니다. 요것만 딱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됐죠? 천이. 예. 조심하세요. 요거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군집의 천이. 천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에 따라 군집을 이루는 식물의 종 구성과 특징이 달라진 현상이야. 맞죠? 그래서 이 군집의 천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1차 천위랑 2차 천위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알았어? 요거 두 개 구분을 진짜 잘해줘야 되거든. 자, 1차 천위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불모지에서 시작. 되겠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니까 땅속에 영양분이 풍부해져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식물의 천위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근데 2차 천위는 뭐냐면 원래 식물이 있던 지역에서 맞나? 있던 곳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맞나?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산불, 그치? 쓰나미도 뭐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쓰나미는 잘 안 나오긴 해. 산불, 그 다음에 산사태 맞나?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맞나요? 요런 것들. 요런 걸로 인해서 그 식물 군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땅속으로 덮인 거예요. 맞지? 그러면 그 식물이 땅속으로 덮였으니까 그 식물들의 사체가 이제 다음 식물 세대를 위한 뭐가 되는 거죠? 거름, 영양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2차 천위는 속도가 어떻겠어? 빨라요. 얘는 속도가 빠르고 이 친구는 속도가 느립니다. 자, 여기서 좀 정확하게 잡아야 돼. 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정 문장인데 산불, 산사태,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그냥 자연재해네? 해서 그냥 2차 천위로 바로 넣거든요. 맞지? 근데 요런 문장이 있어. 이게 수능에도 나왔던 거야. 화산지대에서 시작하는 천위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맞나? 맞죠? 용암대지에서 시작하는 천위 요런 표현이 있어. 맞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화산지대 용암대지? 이거 화산 폭발이랑 관련이 있네. 그러면 화산 폭발은 자연재해니까 2차 천위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데 화산지대 용암대지는요. 이런 표현 안에 여기 원래 식물이 있었다라는 게 내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몇 차 천이라고 봐야 돼? 이거 무조건 1차 천이에요. 알았지? 이거 낚이면 안 돼.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원래 식물이 있던 곳이 덮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2차 천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화산지대, 그냥 용암대지 하면은 무조건 1차 천이에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나? 좋습니다. 자, 천위 과정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56쪽 아래쪽 보면은 스타트 지점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후반부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후반부만 살짝 적어보면 초본류, 그 다음에 뭐죠? 관목류, 관목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양수림, 호남림, 그 다음에 뭐죠? 음수림 해서 여기가 이제 최종 단계야. 맞지? 이때 요 4개 순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해줘야 되냐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이야. 맞지?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얘네 2개 위치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양수림, 음수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양수미림이라는 거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야?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야? 그렇지. 양수잖아. 양지에서 자란 애야. 맞지? 그러면 식물 군집이 좀 덜 자랐던 시절은 당연히 햇빛이 잘 들어오겠어? 잘 안 들어오겠어? 잘 들어오니까 양수림이 먼저 자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이제 양수림이 자라면 조금 이제 그 숲이 우거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래쪽은 햇빛이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양수랑 음수가 섞이기 시작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음수림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이 음수림을 식물 군집의 최종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이 최종 단계를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지점을 뭐라 표현하죠? 그렇지. 여기를 극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상. 되겠어? 음수림을 극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알아들었나요? 요렇게. 자, 다시. 양수림, 음수림 안 헷갈리겠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먼저 자라고 이제 수풀이 좀 우거지면은 그제서야 음수림이 자리를 잡는 거. 알아들었나? 그리고 음수림이 극상 상태. 요까지. 요게 이제 군집에서 천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만 쉬었다가 물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